우리가 일차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기 전에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1학기쯤에요. 뭐 배웠습니까? 정비례 반비례 함수 배운 적 있습니다. 정비례 반비례 함수. 그래서 y는 ax꼴을 배우셨죠. 그죠? 그래서 뭐라고 배우셨냐면 여러분 초등학교 때도 잠깐 배우셨고요. y는 ax꼴이 그죠? 여러분이 1학년 때 배운 걸 좀 떠올려 보시면 여러분 배운 게 두 가지입니다. y는 ax꼴 이게 정비례 함수고 y는 x분의 a 뭐 계산식 편할 때는 x 곱하기 y를 a로 봐서 이게 반비례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 y는 a에다 x 곱한 거니까 x가 1배, 2배, 3배 될수록 y도 1배, 2배, 3배 된다. 정확히 비례한다. 정비례라는 얘기고요. 반비례는 둘이 곱한 게 a 값으로 일정하기 때문에 a가 1배, 2배 될수록 b는 2분의 1배, 3분의 1배로 반비례한다. 이런 관계에서 반비례 함수라고 배운 적이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1차 함수를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정리를 해보니까, 그죠? y는 또는 fx는 해놓고 뒤에 있는 게 x에 대한 1차 함수면 y는 ax 플러스 b라고 공부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1학년 때 배웠던 y는 ax하고 y는 ax 플러스 b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기울기 얘기도 약간 하고 뒤에 또 나오겠으면 잠깐 할 텐데요. 사전 작업이니까 좀 보시죠. 여러분 일단 y는 ex라는 1차 함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죠? 요 함수는 우리가 0일 때 x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가지고 여러분이 1학년 때 각 값을 썼죠. 0일 때 0이고요. 1일 때 2고 2일 때 4, 3일 때 6, 4일 때 8, 5일 때 10, 6일 때 12, 7일 때 14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x가 1배. 그러니까 여러분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는 이 2사와 3사, 4사분면 안 배웠고요. 요 위에 여기만 갖고 했고 중1 때는 이제 4분면이 다 도입이 됐었죠. 그래서 얘가 2배 되면 얘도 2배죠. 얘가 3배 되면 얘도 3배입니다. 얘가 4배 되면 얘도 4배고요. 얘가 5배 되면 얘도 5배죠. 이런 게 정비례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을 찍어보면 저기 나온 점들을요. 한번 찍어볼까요? 한 칸 1로 치면 1일 때 2, 그죠? 2일 때 4, 그죠? 3일 때 6, 그 다음 4일 때 8, 그죠? 5일 때 10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점들을 더 작게 2분의 1이면 1이겠죠? 2분의 1이면 1일 거고 2분의 3이면 3일 거고 그죠? 맞습니까? 그 다음 2분의 5면 5일 거고 이렇게 찍을 수 있겠죠? 한 칸을 1로 봤을 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점점 좀 조밀하게 점을 찍다 보면은 직선으로 나옵니다. 그죠? 우리가 배울 1차 함수식이 바로 이 직선이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데 왜 직선이 되느냐 여러분이 이해를 좀 해두시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어서 한번 쭉 그려볼까요? 저걸 쭉 이으면 어떻게 겠습니까? 좀 삐뚤할 수 있겠지만 원점을 지나면서 쭉 어때요? 쭉 올라가면서 이런 직선식이 되겠죠. 요게 우리가 보는 y는 2x란 식이 될 겁니다. 재미난 사실 알 수 있죠? 이 직선이 왜 뭐가 특징이냐 가만 보면요. 경사가요. 이렇게 보면 그죠? 여러분 한 칸씩 끊어 가볼까요? 여러분이 잠깐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x가 한 칸 갈 때 y는 두 칸이죠. 맞습니까? x가 한 칸 갈 때 y는 두 칸입니다. 맞습니까? x가 한 칸 갈 때 y는 두 칸으로 가죠. 그러니까 x가 하나 증가하면 y는 2 증가합니다. 이 비율이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정비례 관계 배우셨잖아. x가 2배 되면 y도 2배. 그죠? 맞습니까? 1에서 2로 바뀌면 1에서 3이면 3배니까 얘도 3배긴 한 건데 결론적으로 그러면 x가 2하고 2 사이는 얼마? 1 증가했으면요 2하고 4 사이도 2밖에 증가한 게 없는 겁니다. 반대로 1인 게 3배 되니까 얘도 3배 됐다는 얘기인데 결론적으로 2에서 3은 x가 1만큼 증가했잖아. 그러면 4에서 6은 y도 뭐만큼? 2만큼 밖에 증가한 게 없는 거야. 요 증가하는 비율이 똑같은 겁니다. 마찬가지 1에서 이게 4배면 똑같이 4배 되니까 결국 3하고 4 사이는 결국에 1만큼 증가한 건 x가. 그럼 y도 2만큼 증가한 걸 알 수 있죠. 네. x가 한 칸 증가할 때 x가 1 증가할 때 y가 2 증가한 게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 점들을 이어서 쭉 그어다 보면 경사가 일정한 이러한 직선식이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따라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값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냐? 곡선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x가 하나 증가할 때 y가 하나 증가했다가 x가 다음엔 하나 증가할 때 만약에 x가 하나 반 증가해 봅시다. 또 x가 하나 증가할 때
y가 뭐 3개 증가하는가 이런 식으로 점을 긋다면 원래대로 하면 일정하게 증가한다면 그래프가 이렇게 간 직선 되겠죠. 그러나 이러한 점들을 긋다 보면 어떻게 돼? 올라가는 이러한 곡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곡선이 나온다는 것은 x 증가분의 y 증가, 그러니까 x가 같은 x량이 증가할 때 y량이 증가량이 다르다는 얘기야. 되겠습니까? 반대로 뭐 이런 곡선도 가능하겠죠. 되겠습니까?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1차 함수에서 이걸 뭐라 그러냐? 그래서 수학자들이 생각한 겁니다. 그럼 이 일정한 값이 뭐냐? x가 1 증가할 때 y가 2 증가, 이게 뭐냐? 여기서 봤더니 얘란 말이야. 그걸 뭐라 그런 거야? 그거를 기울기라고 하는 겁니다. 왜? 비율식에서 찾은 거야. 요 식을 가만 봤더니 결국 x분의 y가 2인데 가만 보니까 어때? 이 2가 의미하는 게 x가 증가한 것분의 x분의 y의 비율이 2로 일정하다는 뜻입니다. 맞나요? 그지? 왜? 왜냐하면 x가 1배, 2배, 3배, 4배 할 때 얘도 1배, 2배, 3배, 4개니까 x분의 y 비율이 항상 일정한 거야. 이게 일정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일정하든 직선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지. 이게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1차 함수의 뜻이란 겁니다. 그럼 2를 뭐라고 할 거냐? 2를 경사가 졌잖아요. 기울어졌잖아.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이거를 기울기라고 한다는 겁니다. 기울기. 그죠? 그럼 여러분 이 말로 표현될 거 아니에요? 이게 x 증가분의 y 증가가 똑같아서 이어보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블록 쌓듯이 이어주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 x의 변화량, x의 변이, 그죠? x의 변화량, 그죠? x좌표 변화량 또는 x의 증감. 이걸 여러분 기호로는 델타인데 삼각형이 이런 삼각형 말고요. 요렇게 삼각형 그립니다. 요렇게 델타 x 같은 뜻입니다. x 변화량, x의 증감, x의 증분, 그죠? x의 증분 델타 x 삼각형을 델타를 읽어요. 델타 x 분의 그죠? y의 변화량 같은 말입니다. y의 변화량, y의 증감, y의 증분, 그 다음 델타 y 다 같은 표현입니다. 고등학교 가시면 이걸 더 많이 쓰고요. 기호로 우리는 변화량 또는 증감 또는 증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학교 때 그냥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 일정하더라. 직선식은 이게 일정하다. 이게 바로 a였다. y는 ax, a가 바로 요거였다. 이걸 뭐라 그런다? 기울기라고 하는 거예요. 기울기. 따라서 여러분 직선상에서 이 점이든 어느 점이든 아무 점이나 잡아요. 잡아서 그럼 이 점 좌표가 예를 들어서 x1, y1이죠. 이 점 좌표가 x2, y2면 기울기가 a인 직선에서는 두 점 잡아서요. x 증분이 뭐겠어? 여기서 요 점이니까 x가 이만큼 내려서 x가 이만큼 증가할 때 y가 이만큼 증가하는 비율이 똑같다는 거. 이거분의 이거 비율이 2라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뭐 x2에서 x1을 빼야죠. x좌표 사이즈니까. 여기서 x2, 요거 x2에서 x1을 뺀 요 길이. 요게 이제 델타 x, x의 변화량이 되는 거죠. 요게 뭡니까? y1에서 y2 뺀 거, y2에서 y1 뺀 거. 이게 y의 변화량, y 증분. 그죠? y의 증분, y 증감이 되는 거죠. 따라서 y2분의 y1이 바로 a가 되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한다? 기울기라고 합니다. 기울기. 이게 새로운 용어 보겠죠? y는 ax 플러스 b에서 a가 바로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기울기. 그죠? 네. 그럼 여러분 이거 선생님 점 뺄 때고 이렇게 뺍니까? 물론 원칙적으로는 여러분 점이 있으면 x가 증가하는 거니까 왼쪽 점과 그래프 선상에서 왼쪽과 오른쪽이 있으면 오른쪽의 x좌표가 큰 것이죠. 따라서 오른쪽 점에서 왼쪽 점, 오른쪽 점의 x좌표에서 오른쪽 점의 y좌표를 분모해 써주고 오른쪽 점의 y좌표에서 왼쪽 점의 y좌표를 빼준 게 기울기가 됩니다. 그러나 이런 가만 보면 순서를 바꿔 써도 괜찮습니다. 단 순서는 여기서 이걸 뺐으면 여기도 이걸 빼야 되고요. 여기서 이걸 뺐으면 여기도 이걸 빼야 돼. 그거 똑같아야 돼. 왜? 부호를 바꿔. 분모분자에 여러분이 마이너스를 곱했다고 치면 x1에서 x2 빼면 y1에서 y2 빼면 돼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2에서 1 뺐으면 다 2에서 1 빼고 1에서 2 뺐으면 1에서 2 빼면 됩니다. 둘 차이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 공부하실 때는 어떻다? 오른쪽 점에서 왼쪽 점 빼주는 거죠. 그러면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겠느냐 보자는 거죠. a 값이 기울기였어요. 기울기가 뭐냐면 x2에서 x1을 뺀 게 y2에서 y1 뺀 거,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 즉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 기울기였습니다. 직선식은 이 기울기가 모두 a가 모두 일정하다는 얘기였고요.
그러면 우리가 약속하자고. 첫 번째 점 x1 점이 여기 있다 칩시다. 요게 x1, y1이에요. 근데 이 점이 다음 점이 올라갈 수도 있지만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x2, y2가 y1 값이, 그러니까 y2 값이 y1보다 클 수도 있지만 작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럼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기울기 의미하는 게 뭐냐면, 분모는 어차피 0보다 크잖아요. 그죠? 얘보다 수직선상에서 x2 여기서 여기 있으니까 x2에서 x1 빼고는 항상 0보다 클 거란 말이야. 우리가 약속했어요. 이 점을 가정할 때 x1보다 x2가 크다고 가정한다면 뭡니까? 분모는 항상 양수일 겁니다. 그러면 분자가 양수면 어떤 거야? 바로 요 경우죠.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비량수에서 a가 양수인 경우는 양수가 되니까요. 만약에 y1보다 y2가 작다 그러면은 얘가 음수, 분자가 음수니까 전체 음수죠. 그는 오른쪽 아래로 가는 직선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비례함수 a가 음수인 거를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2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나가는 그래프가 되겠죠. 납득되셨습니까? 이거를 기울기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뭔 해결됐어요? a는 해결됐습니다. 그럼 b는 뭐냐라는 거죠. b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이 점좌표를 했어요. 요게 y가 fx였고 fx가 바로 2x였는데 우리가 저 식을 뭡니까? fx식 대신 우리가 gx라는 식을 생각하고요. 이 gx는 2x 플러스 1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x가 0일 때 여기 0에다가 2x는 똑같잖아요. 여기 0에다가 1 더하면 돼요. 그죠? 그러면 실제로 이 gx 함수 값은요 0, 2, 4, 6, 8에다가 다 뭐 더한 거랑 같습니까? 요걸 전부 더한 거랑 같습니다. 각 점이 전부 다 함수 값이 일씩 커져요. 되겠습니까? 모듈이 다 일씩 커진 거죠. 되겠나요? 그래서 그 점들을 왼쪽 그래프에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0일 때 한 칸이고 1, 요것도 한 칸 위로, 요것도 한 칸 위로, 요것도 한 칸 위로, 이것도 한 칸 위로, 이것도 한 칸 위로 찍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쭉 이어 보니까요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둘이 평행해요. 똑같은 기울기를 갖죠. 당연히 평행할 수밖에 없는데, 그죠? 근데 뭐야? 모듈이 한 칸씩 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이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요 주황색 직선이요 쭉 올라가서 딱 폭이 줄 수 있죠. 몇 칸 올라가면? 정확히 한 칸 올라가면 폭이 집니다. 그죠? 어느 쪽으로? Y쪽으로 얼만큼? 1만큼. 그죠? 내려면 다시 원상태. 해볼까요? 파란색 거 그대로 잡아서 얘를 아래로 한 칸 그대로 내리면 폭이 집니다. 똑같은 놈이죠. 위로 한 칸 올리면 똑같은 거죠. 됐습니까? 그죠? 좀 삐뚤삐뚤해서 여러분이 좀 납득 안 하시겠지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b가 의미하는 게 뭐냐? 납득해보면, 자, 다시 한번 여기를 크게 키워서 보면 따져봅시다. y는 ax 값에서 b를 더한 거니까 결국 뭡니까? 원래 y는 ax식 함수 값에다가 모조리 b를 더한 거니까 y 함수 값으로 함수 값이 b만큼 커진 거죠. 모조리 커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쭉 위로 올라갔죠. 그대로 밀어서. 그죠? 삐뚤어지지 않게. 그대로 했죠. 이런 걸 뭐라 그래? 평행하게 이동했답니다. 평행. 그죠? 절대 둘이 안 만납니다. 되겠습니까? 이런 걸 뭘 했다 그러냐? 그래프를 평행 이동했다 그래. 평행 이동. 여러분이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자율학계제 때 배웠던 내용이 중요하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죠. 평면에서 두 직선의 위치. 여러분 종이 한 장에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다음, 그죠? 다음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습니까? 한 점에서 만나요. 만나지 않습니다. 그죠? 그 외에는 두 직선이라고 말하기, 원래 경우는 세 가지인데 두 직선이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는 폭이 지는 거야. 둘이 일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크게 얘기하면 경우의 수는 세 가지거든요. 평면상의 직선 그리면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거나, 만나는데 여러분 수직인 것도 들어가고요. 만나지 않는다 그러면 평행한 겁니다. 여기에 해당하겠죠. 평행합니다. 그대로 모듈이 위로 올렸기 때문에 생각해봐. 원래 함수값이 ax인데 전부 다 거기 b를 더했으니까 b로 올려버리면 겹칠 일이 없죠. 여러분이 같지 않아요 하는 사람은 뭐냐 하면 b도 하면 함수값은 그렇지, 함수값은 같을 수 있겠지. 여기서 볼까요? 예를 들어서 요거를 여기 올려보면 얘랑 같겠지만 같은 x가 아니거든. 폭이 지지가 않아요. 됐습니까? 같은 x를 봤을 때 한 칸씩 다 위니까 위로 올라갔죠. 그대로. 기울기도 그대로고, 그죠? 맞습니까? 이러한 평행한 경우가 되겠죠. 이걸 뭐라 그래? 평행 이동했다 그럽니다.
뭐로? y축으로. 뭐만큼? b만큼. 이런 걸 평행이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고등학교 공통수학 가시면 1학기 때 기말고사 즈음에서 여러분 개정된 수학 과정에서 다루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평행이동, 평행이동. 되셨습니까? 우리가 중요한 걸 알게 됐습니다. 뭘 알게 됐죠? 평행이동인 걸 알게 됐습니다. 아, 우리가 y는 ax는 처음 배우는 거 아니야. 정비례함수입니다. 정비례함수. 아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x축, y축이 있으면 a가 양수면 원점을 지나고 1, 4, 3, 4면을 지나는 거. 뭐일 때? a가 양수일 때. a가 음수일 때는 마찬가지 원점을 지나고 2, 4와 4, 4면을 지나는 직선식이었다. a가 뭐였다? 기울기였다. 아주 중요한 말, 기울기. 이 기울기가 뭐냐? 우리가 따져봤을 때 x 변화량, x 증가분의 y 변화량이 일정해서 직선이 되는 건데 그 a가 바로 기울기였다. 그럼 b는 뭐냐? b는 함수값을 전부 다 b 더한 거니까 뭐다? 이거는 y는 ax 그래프가 y는 ax란 이 그래프가 y축으로 b만큼 뭐 배가 양수면 위로, 그죠? 음수면 아래로, 그죠? 맞습니까? 이런 y는 x 그래프가 b가 양수면 위로, 그대로 음수면 아래로 이렇게 이동한 그래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1차 함수 식이 ax 플러스 b라고 봤을 때 이 식에 대한 비밀을 다 알게 됐습니다. 뭐다? 아, 얘는 기울기다. 그죠? 그 다음에 이 그래프는 y는 ax라고 하는 그래프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거다. 쭉 밀어 올린 거다. 양수면 올리고 음수면 내린 거죠. 네, 두 직선은 서로 만나지 않습니다. ax랑 ax 플러스 b는 절대 만나지 뭐하다? 평행하다 하는 거죠.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들 할 수. 그러니까 왜 직선인지도 알 수 있겠죠. 뭐가 똑같으니까. 기울기가 똑같은 거야. 기울기 어떻게 쓴다고? x의 변화량 분의 y 변화량. 그죠? 점에서 x좌표끼리 뺀 것분의 y좌표끼리 뺀 거를 계산하는데 방향이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이왕 배웠으니까 왼쪽 점에서 오른쪽 점 거를 뺄 게 아니고 오른쪽 점에서 왼쪽 점의 x좌표 y좌표 길이를 빼자. 그리고 걔가 기울기가 양수라는 얘기는 진짜 해보니까 분모는 양수니까 뭐다? 양수라는 얘기는 왼쪽 점보다 오른쪽 y좌표가 큰 거니까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직선이다. 기울기가 음수란 것은 왼쪽으로 내려가는 직선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 외에 절편 얘기도 나오는데 그거는 조금 지나서 얘기하도록 하고요. 요 정도 내용 가지고 우리가 평행이동까지 배웠으니까 한번 문제를 보도록 개념 정리하고 문제 몇 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죠. y는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b의 그래프는 그죠? 자, 첫 번째 질문 나왔네요. 한 도형을 일정한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만큼 이동하는 것 그대로 이동하는 거 아까 지금 벌써 쭉 올린 거죠. 뭡니까? 평행이동이다. 평행이동. 자, 평행하게 그 모양 그대로 그죠? x축 또는 y 방향으로 일정하게 민 겁니다. 평행이동입니다. 그러면 1차 함수 y는 x 플러스 b. 당연히 1차 함수니까 1차 한계에서 a는 0이 아니어야 됩니다. 이걸 그래프는 y는 x 플러스 b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뭐만큼? 그렇지. b만큼 평행이동 한 겁니다. 왜? 함수값에다 모듈에 b 더했으니까 전부 다 점이 그 b만큼 위에 찍힌다는 얘기죠. b가 양수면 y축 양의 방향 이동, b가 음수면 y축 음의 방향으로 이동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요게 y고 요게 x다. 이번에 우리가 y는 x 너무 양수 그래프 한 그래서 음수 그래프 a가 음수인 경우 이렇게 그려졌겠죠. 요게 y는 ax 그래프다. 그러면 b가 양수면 y는 x 플러스 b 그래프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평이동한 거죠. 그죠? 이 상태에서 그대로 y축으로 b만큼, 그죠? b가 음수면 y축으로 a만큼 평이동한 게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납득되셨습니까? 그대로 평행하게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개념이 잡히셨으면요. 1차 함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네만의 수만큼 평행했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본 원래 함수식이 y는 ax였으면 그죠? y축 방향으로 이거만큼 평행했으니까 요 더하기 요 값을 그대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번 보시면 y는 마이너스 5x면 y축으로 3만큼 평이동하니까 y는 마이너스 5x 더하기 3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y는 4분의 3x 마이너스 7입니다. 중요한 건 여기까지가 함수값이야. 그럼 뭐야? y는 4분의 3x 마이너스 7에다가 뭐죠? y축으로 5만큼 여기다 더하기 5를 해주면 됩니다. 5만큼 함수값을 올려주는 거죠. 정리해주면 y는 4분의 3x 마이너스 2입니다. 납득되셨습니까?
다음 6번입니다. y는 3x 플러스 9인데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이다 하니까 그대로 마이너스 1을 더해줘야죠. 빼기 2 해준 겁니다. 더하기 마이너스 2니까요.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냐면 y는 3x 플러스 7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평행이동 관계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면 진짜 이게 되나 안 되나 한번 봐봐야죠. 그죠? 여러분이 스마트폰 앱이나 태블릿 앱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앱을 활용해서 한번 실제 그려봐도 되고요. 그래프로 눈으로 확인하는 것도 좋겠죠. 자, 지금 보이는 게 이제 데스모스트라는 툴입니다. 여러분이 뭐 무료로 제공되는 교육용 소프트웨어고요. 여러분이 구글 플레이나 아이폰이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검색하시면 바로 뜨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했던 게 y는 마이너스 5x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똑같습니다. 마이너스 5x 그래프 나왔죠. 요게 우리 아까 1번 그랬던 y는 마이너스 5x 그래프입니다. y는 마이너스 5x 그래프 하나 더 그려볼까요? 추가해서 아까가 계산한 게 마이너스 5x 더하기 3입니다. 엔터 치시면 그래프가 빨간 게 나오겠죠. 확대해 볼까요? 자, 그림을 좀 크게 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둘이 평행하고 절대 만나지 않죠? 그리고 원점 비교하면 어때요? 원점 비교해보면 전부 다 30 평행이동한 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프를 조금 더 뚜렷하게 보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여기서 그리드를 이제 마이너 그리드를 없애고요. 작은 선을 없애고 그다음 프로젝트 모드를 누르면 선이 좀 굵게 나옵니다. 그러면 확인하시기가 좋겠죠. 진짜 0에 0 있던 게 그죠? 3으로 올라왔죠. 0,3 됩니까? 모든 그래프가 X 위치에서 3씩 올라간 거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줄여보니까 어때요? 거의 뭐 10으로 가니까 3씩 평행이동 그래프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확인되셨습니까? 맞습니다. 나머지 그래프들도 여러분이 한번 그려보시면 손쉽게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계산 문제를 좀 해보도록 하시죠. 다음 1차 함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이거만큼은 이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나타내는 1차 함수식을 구하라. 식에다가 그죠? 함수식에다가 그 숫자만큼 더해 주시면 돼. 그대로 부호 관계없이요. 그러면 15번은 y는 4x 플러스 4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어떤 거겠어요? 여러분이 계략식도 여러분 그릴 수 있어야 돼. m만 쓸 경우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어야죠. y는 4x면 원점을 지나고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이러한 그래프가 y는 4x 이거를 뭐만큼? 4만큼 평행이동해서 그린 이러한 그래프 이게 y는 4x 플러스 할 겁니다. 이 격차가 전부 4씩이겠죠. 이러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납득되셨습니까? 평행이동이 되겠죠 이게. 16번입니다. 그럼 y는 마이너스 2x 자 y축으로 마이너스 6이니까 6이죠. 마이너스 6 그러니까 y는 뭐 마이너스 2x 그래프가 되니까 요거 y축 x축이고요. y는 마이너스 x 이렇게 그렸으면 이거를 y축으로 마이너스 6만큼 뭐 이만큼 내려왔다는 얘기죠. 그죠? 여기 있던 모든 점이 전부 다 6씩 여기도 6씩 여기도 6씩 내려온 그 그래프가 바로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바로바로 할 수 있겠죠? 17번은 y는 3분의 4x 더하기 3이죠. 18번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x 마이너스 5입니다. 여러분 그리는 연습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한 가지 용어를 더 공부하고 개념 정리를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울기는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기울기가 뭐였죠? y는 그죠? y는 ax 플러스 b에서 요 a에 해당하는 거 그지? 요 평행이동하기 전 걸로 확인했어 그죠? a가 바로 x 델타 x의 변화량분의 y 변화량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 x의 증분분의 y 증분 그죠? 증분 요거였거든요. 요 값이 a였습니다. 그걸 뭐라 했다? 기울기라고 했죠. 경사진만큼은 경사진다 해서 요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기울기라고 합니다. x의 증가량에 따른 y 값의 증가량의 비율인가요? 비율. 그럼 y는 x 플러스 b에서 기울기 뭐냐? x 값의 증가량분의 y 값 증가량이 a인 거죠.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 b는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건데요.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생각해 볼 거리가 좀 생기겠죠. 잠깐 보실까요? 우리가 이제 y는 ax꼴 말고 아유 깜짝이야 y는 ax 플러스 b꼴을 먼저 보면요 y는 2분의 x 플러스 1입니다. 1 그죠? 2분의 1x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y는 2분의 x만 그려보면 뭡니까? 2일 때 1 한 칸 찍고요. 그 다음 4일 때가 2, 그 다음에 6일 때가 3, 그죠? 그 다음 2일 때가 마이너스 1, 그리고 원점을 지난다 해서 여러분이 뭡니까? y는 2분의 x 그래프가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y는 2분의 x 그래프고요. 그 다음에 2분의 x 플러스 1입니다. 각 점을, 그죠? 요 함수 값들을 1만씩 올리면 되니까 0일 때 1이고요. 요 2일 때 1이었던 게 2일 때 2면 되고요. 그 다음에 4일 때 2였던 게 4일 때 3이면 되고요. 그 다음에 6일 때 3이었던 게 6일 때 7이면 됩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일 때 0이 되네요. 요렇게 그려지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게 y는 2분의 x 플러스 2죠.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1차 함수 그래프라고 하는 건데요. 그죠? 여기서 이런 특징인 점들을 찾게 됐다는 거죠. 바로 뭐냐? 요점이 뭡니까? 바로 y축과 만나는 거죠. y축이란 말은 식은 아니고요. y축은 명칭이고 y축을 식으로 쓰면 x는 0이라고 했죠. x는 0. 언제 배웠어요? 중1 때 배웠죠. 이 y축에 있는 모든 x점의 좌표는 다 0이야. 그죠? 여기 좌표가 얼마입니까? 1이거든요. 누구랑 똑같아? 얘랑 똑같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x에다 0 넣으면 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식에서 y축과 만나는 점에 무슨 좌표? y좌표가 나오는 거거든요. 왜? 요 점을 좌표로 읽으면 x좌표 0이고 y좌표 1이면 0,1이거든요. 요 1이 어디 거다? 얘입니다. 얘. x 0 넣으면 y 1 나올 테니까. 그러니까 y는 뭐에서? y는 ax 플러스 b에서 a를 기울기라고 했다면 b는 뭐냐? b가 나오면 얘 0,b를 지나는 걸 생각하면 되는 거야. x 0 집어넣으면 y가 b니까요. 그럼 이때 명칭을 붙이자는 거지. 누구를? 이 점이 아니고 이 점의 y좌표인 b를 뭐라고 부르느냐? 절편이라고. 절편이 말 자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를 절편 중에서 y절편 되겠습니까? 그러면 y는 2분의 x 플러스 1에서의 y절편이 1인 겁니다. 1. 그러면 y축만 아니고 요 가만 보니까 이거는 0,1이니까 y절편이 1인 거죠. y절편은 점이 아닙니다. 점의 y좌표.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가 y절편인 거야. 그러면 여기 보면 얘가 여기서 만나거든요. 한 칸 올라오니까 마이너스 2일 때 0이죠. 요 점의 좌표가 얼마냐면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0입니다. 근데 이 마이너스 2,0이란 게 뭐야? 결국 x축과 만나는 거거든요. 그죠? x축이 뭐냐? x축도 마찬가지 명칭이고 이걸 식으로 쓰면 y는 0이라고 해요. 되겠습니까? 그럼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2는 뭐냐?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죠. 그죠? 그럼 마이너스 1을 뭐라 그러냐? 절편이라고 합니다. 왜? 축과 만나는 점에 그 축과 만나는 점에 그 축의 좌표를, 그죠? 절편이라고 그래. 이거는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니까 이거를 x절편이라고 하는 겁니다. x절편은 어떻게 구하나요? 식에서 바로 보이진 않고 여러분이 이 식의 값을 0으로 만든 걸 찾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묶어보면요. 이거 같은 경우는 2분의 1로 묶어주면 뭐죠? x 플러스 2잖아. 0 만드는 게 얼마죠? 요거 0 만드는 게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가 x절편 되겠습니다. 그럼 y는 ax 플러스에서 어떻게 구할까요? 요렇게 해서 a로 묶어보면 되겠죠. a로 묶어보면 x 플러스 a분의 b가 y니까 요거 y 0 되려면 여기가 0 돼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바로 이 1차 함수의 x절편이 되는 겁니다. 식으로 외울 필요는 없고 형태로 0 되는 값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걸 뭐라 한다? x절편, y절편이라고 합니다. x절편은 어떤 함수 그래프가 있을 때 이건 여러분 꼭 직선 아니어도 돼. 뭐 곡선도 좋고 다 좋습니다. 축과 만나는 점, x축과 만나면 x좌표지. 절편은 좌표를 말하는 점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x좌표가 x절편,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가 y절편이라고 된다.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넣어보죠. 1차 함수 그래프의 x절편과 y절편입니다. 1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를 우리가 x절편이라고 합니다. x절편. 근데 이거 꼭 1차 함수만 되는 거 아니고 2차 함수, 3차 함수 어떤 그래프가 좌표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 y좌표를 x절편, y절편이라고 합니다.
1차함수 그래프가 y축과 맞는 점이 y좌표, 이거를 y절편이라고 하죠. y절편 이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왜 해놓냐면 x절편, y절편 잡으면요 그리기가 편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함수식 한번 써볼까요? 1차함수입니다. y는 x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이거 2가 바로 보이죠? 이게 뭐야? 이거 본 순간 떠올라야 돼. 0,2를 지납니다. 그죠? y절편이 2예요. 그 다음 요거 이식 0 되는 값 찾아. 뭐겠어요? 마이너스 2죠. 잘 봤습니다. 마이너스 2,0. 그럼 뭐가 편하냐? 이걸 여러분이 y축하고 x축 해놓으면 요 두 점 찍으면 그래프 그리기가 굉장히 좋다는 거야. 예, 마이너스 2니까 하나, 둘, 요거 마이너스 2, 1, 2, 0,2. 이 두 점만 쫙 이어주면 직선식이 바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1차 함수 그래프가 지나는 사부면이 1, 4, 2, 4, 3, 4부면 안 지나는 거 4, 4부면 이런 거 다 알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x절편, y절편 구해서 점을 이어주면 직선 그리기가 편해서 x절편, y절편을 배우게 되기도 합니다. 또 뭐 내기도 좋아요. 그렇지. 센스 있는 사람은 이런 거 삼각형 면적 같은 데도 되겠네. 그런 겁니다. 되겠습니까? 여기서 팁 한 가지 더. 고등학교 가도 나오긴 하는데 중학생이 봐도 이건 납득이 되는 식이 하나 있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p,0하고 0,q를 지난 직선식 어떻게 구할 거냐 라고 묻는다면, 자, y는 기울기가 mx고요, y절편이 q니까 mx 플러스 q인데 기울기를 우리가 m으로 잡았는데 이 점에서 구해야죠. 되겠습니까? 그럼 뭐죠? x 변화량이니까 p-0분의 그죠? 0-q에서 마이너스 p분의 q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식을 구하면 마이너스 p분의 qx 더하기 q가 바로 직선식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좀 그냥 이런 거 넓이 구할 때, 특히 넓이 구할 때 편한 방법이 있거든요. 요렇게 식을 세워도 돼요. 바로 뭐냐면 p분의 x 플러스 q분의 y는 1 이래도 이거 직선식이 나옵니다. 넣어보세요. x에 p 넣으면 이거 1이잖아. 0 나와요. 0 되죠. y에 q 넣어보세요. q 넣으면 이거 1이니까 1 되잖아. 그럼 여기 0 나옵니다. 이 관련된 식이 이거라고, 이걸 여러분 풀었으면요 얘가 나와요. 알겠습니까? 이 곱하면 마이너스 py고 이항하면 px고 나왔나요? 그죠? 나옵니다. 똑같이 이렇게 하면 계산할 수, 특징 뭐야? 요 1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죠? 요거 부호 그대로 여기 가져와야 되고, 그럼 x절편, y절편을 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간단한 확인 문제.